국가 생태관광지역으로 인정받은 고창 운곡 람사르 습지에 지난해만 109만여 명이 찾았는데 흉물처럼 방치된 옛 서원이 있어 논란입니다. 이원택 의원은 새만금 주변 시군을 연합하는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새만금 관할권을 둘러싼 시군 간 분쟁은 별개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올봄 전북자치도 내 산불은 12건 발생했고 피해 면적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1% 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도내 피해 규모는 전국 대비 6.9%인 4.4헥타르로 나타났습니다. 최경식 남원시장에 대한 주민 소환 투표가 무산됐습니다. 주민 소환 신청 7개월 만에 주민 소환 투표 청구가 각화되면서 지역사회에서 이를 둘러싼 공방도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전북뉴스입니다. 고창에는 국가 생태관광지역으로 인정받은 운곡 람사르 습지가 있습니다. 지난해만 109만여 명이 고창 운곡 습지 일원을 찾았는데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흉물처럼 방치된 옛 서원이 있다고 하는데요.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운곡 서원을 이나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구름 위에 떠있는 운곡서원이라는 안내판 뒤로 무너져가는 서원이 보입니다. 창호지는 너덜거리고 벽과 바닥에 숭숭난 구멍은 시멘트로 대충 메꿔져 있습니다. 창고벽은 아예 무너졌고 담장도 폭삭 내려앉았습니다. 서원을 짓고 지키던 선산김씨 자손들이 1980년대 운곡 저수지가 만들어질 때 뿔뿔이 흩어져 서원 관리가 어려워진 겁니다. 우리 능력으로는 안 돼요. 집안 능력으로는. 관광객들이 오시면은 다 한숨을 쉬고 갈 정도예요. 서원만 이렇게 놓아두고 있으니까 전부 다 좋게 보들 않고 가죠. 지금 흉물로만 보고 있어요. 지금. 운곡서원은 운곡습지 탐방열차 종착지이자 생태 탐방 노선에도 다수 포함돼 관광객이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입로엔 깨진 기와 조각이 수북하고 사람이 떨어지는 것을 막아주는 난간 일부는 사라져 자칫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고창군은 운곡서원이 사유지라서 관리할 수 없다는 입장. 문중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저희가 먼저 섣불리 손댈 수가 없는 것이고 현재는 뭐 따로 이게 진행된 건 없습니다. 문중하고 이야기를 해서 이제 저희가 관리를 해가지고 관광객도 거기를 이렇게 홍보도 하고. 관리 공백으로 서원에 걸려있던 독립운동가 김구 선생님이 쓴 현판 2개 중 하나는 분실된 가운데 더 이상의 문화유산 훼손을 막기 위해선 운곡서원 관리대책 수립이 필요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나라입니다. 22대 총선에서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 을 선거구에서 재선에 성공한 이원택 의원이 전북방송에서 마련한 대담에 출연했습니다. 이 의원은 새만금 발전을 가속하기 위해서는 새만금과 주변 시군인 군산과 김제, 부안을 연합하는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새만금 관할권을 둘러싼 시군 간 분쟁은 별개라며 분명하게 선을 그었는데요. 정명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새만금 특별자치단체 설치를 추진해왔습니다. 세 개 시군의 행정체계와 업무는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공동사업을 위한 연합정부를 따로 만들자는 겁니다. 지역 간 갈등으로 좌초된 부산, 울산, 경남 특별연합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새만금을 둘러싸고 있는 세 개 기초단체를 하나로 묶는 이 특별행정구역을 지자체를 출범시키기 위한 지금 다양한 노력들을 하고 있고 군산 지역은 찬성하는 분위기입니다. 군산시의회는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전북지역 대선 공약인 새만금 메가시티를 새만금 기본계획에 반영하라고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지역 간의 분쟁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오히려 더 손해를 볼 수 있는 그러한 엄중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반면 김제에선 무엇보다 시민 공감대는 물론 공통의 이익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비교적 큰 도시인 군산에 흡수 통합될 우려가 크고 시민 66%가 통합에 반대하는 여론조사 결과도 나왔기 때문입니다.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심의 중인 사항에 대해 뒤에서는 결정 보류를 주장하는 등 김제시의 법적 권리까지 빼앗아가려 하면서 이번 총선에서 재선에 성공한 이원택 의원은 새만금 권역과 전북 발전을 위해서는 특별자치단체 설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공통의 목표를 위해서 하는 거고요. 거기 대표는 김제, 부안, 군산시장이 n분의 1씩 하는 거 아닙니까? 임기를 나눠서. 또 의회도 동수로서 구성해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공동의 발전을 위해서 특별자치단체 연합은 그렇지만 새만금 관할권을 둘러싼 시군 간 분쟁은 별개라고 분명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특히 관할권 분쟁 때문에 지역 발전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건 보수 정부의 프레임 씌우기라고 비판했습니다. 삼시 갈등 때문에 전북 발전이 안 된다. 이것은 잘못된 프레임이라는 말씀을 제가 꼭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고 삼시 단체장이 어떻게 자기 권리를 정당한 권리 행사를 자기 영토를 포기하겠습니까? 최근 행정안전부는 지방 행정체제 개편을 위해 자문위원회를 출범한 상황. 이에 따라 전북도는 새만금 특별자치단체 설치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새만금 현안과 발전 방향 등에 대한 내용은 오는 24일 밤 9시에 방영될 헬로 이슈 토크 이원택 당선인 편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명기입니다. 올봄 전북자치도에서 산불은 12건이 발생했고 피해 면적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1%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올해 도내에서는 소규모 산불만 났다며 피해 규모가 전국 대비 6.9%인 4.4헥타르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산불 조심 기간이 끝나 봄철 산불 방지 대책본부 운영을 마친다고 전했습니다. 최경식 남원시장에 대한 주민 소환 투표가 무산됐습니다. 남원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최경식 시장의 퇴진을 촉구하는 주민 서명부 11,639부에 대한 이의 신청을 접수했습니다. 지난 2주 동안 심사한 결과 이 가운데 4,143부가 무효 명부로 드러나 후속 절차에 필요한 법정 요건에 미달했다고 밝혔습니다. 무효 처리된 서명부 대부분이 글씨체가 동일하거나 서명을 대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주민 소환 신청 7개월 만에 주민 소환 투표 청구가 각하되면서 지역사회에서 이를 둘러싼 공방도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지난 19일 오후 5시 10분쯤 고창군 읍내리의 한 여인숙에서 불이 나 1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불이 난 방 안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60대 투숙객은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고 다른 투숙객 3명은 대피해 다치지 않았습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북 지역에서 지난해 온열질 환자가 208명 발생해 이 가운데 4명이 사망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소방본부는 지난해 도내에서 발생한 온열질 환자 가운데 절반 이상이 60대 이상의 고령자였다고 밝혔습니다. 또 기온이 높은 낮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가장 많은 환자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소방본부는 20일부터 오는 9월까지 5개월 동안 폭염 대비 구급활동 대책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순창군과 광주교육대학교가 도농 교류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에 따라 두 기관은 직원 연수와 소규모 학교 봉사 등 교류를 확대해 생활인구 증가에 힘을 합치기로 했습니다. 이번 순창군과 광주교대 동행순창 협약을 발판 삼아 서로 자원과 강점을 살려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과 협력 사업을 발굴해 지속적으로 상생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20일 성년의 날을 맞아 남원 향교에서 전통 성년례 행사가 열렸습니다. 남원 제1고등학교 학생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년자 17명이 갓을 쓰고 비녀를 꽂으며 전통 성년례를 치렀습니다. 오늘 성년의 날 기념해서 향교를 체험 왔는데 굉장히 뜻깊고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서 좋았고
앞으로 어른이 되어서 뭘 할지에 대해서도 딱 정해진 것 같아서 좋습니다. 전북자치도 해외 관광객 유치 홍보 마케팅 사업이 내실이 없다며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김정기 전북특별자치도 의원은 지난 17일 열린 제409회 도의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전북자치도 관광박람회 참가가 관광상품을 준비하지 않은 채 진행되어 왔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미디어를 활용한 해외 온라인 홍보 마케팅의 전반적인 조회수가 낮다며 홍보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관광행정이 관광객 직접 유치가 아닌 정책 개발과 입안과 같은 본연의 역할에 집중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신문브리핑 전북일보 기사입니다. 한 달 새 전북에서 판매하는 냉면과 비빔밥, 또 삼계탕, 칼국수 등의 음식값이 크게 올랐다고 합니다. 특히 비빔밥과 삼계탕은 전국 최고가를 기록했다고 하는데요. 한국소비자원 가격정보 종합포털 참가격에 따르면 지난달 전북의 외식 메뉴 주요 품목 8개 가운데 전월 대비 냉면과 비빔밥, 삼계탕, 그리고 칼국수 값이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고 합니다. 네, 냉면은 지난 3월 9,300원에서 지난달 9,700원으로, 비빔밥은 11,390원에서 11,440원으로, 삼계탕은 16,500원에서 17,000원으로 500원이나 올랐고요. 또 칼국수는 8,500원에서 8,550원으로 올랐다고 합니다. 장기간 전국 최고가를 기록한 비빔밥에 이어 삼계탕 역시 전국 최고가를 갱신했다고 하는데요. 서울을 제치고 전국 최고가를 기록한 삼계탕은 타 외식 메뉴에 비해 가격 상승률이 높았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브리핑이었습니다. 글로컬 대학 30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전북대학교가 미국 주요 대학들과 협력해 유학생 유치에 나섰습니다. 전북대 양호봉 총장은 지난 13일부터 미국 페어레이 디킨슨 대학을 찾아 이 대학 미첼 아발트로니 총장과 공식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전북대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전북특별자치도 교육청과도 협약을 추진해 고교생을 대상으로 한 UN 연수 프로그램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뉴저지와 캐나다 밴쿠버, 영국 런던의 캠퍼스를 운영하는 이 대학은 뉴욕과 가까워 국내 학생들의 선호도가 높은 대학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20일 글로벌 뷰티 기업인 코스맥스와 바이오 산업 육성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협약 내용은 바이오 분야 연구와 개발 토대 마련을 위한 공동 협력, 인재 양성 협력과 전문가 교류 등입니다. 코스맥스는 최근 배아 줄기세포 등의 성장인자를 주입해 두피 모사체를 만드는 등 바이오 분야 산업을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대한적십자사 전북특별자치도 혈액원이 400번 넘게 헌혈한 사람들의 집에 헌혈 유공자 집 명패를 달아줍니다. 전북혈액원은 지난 16일 정읍에 살며 405번 헌혈한 곽정덕 씨의 자택 등에 명패를 달아주는 행사를 했습니다. 명패는 헌혈자가 존경받는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혈액관리본부와 보건복지부가 제작한 것으로 수여 대상자는 전국에 300여 명, 전북에는 18명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폭염과 태풍, 집중호우 등 여름철 재해로 인한 축산농가 피해를 막기 위해 164억 원을 지원키로 했습니다. 전북도는 오는 10월 중순까지 축산 재해대책 상황실을 운영해 피해 상황 파악과 복구계획 수립 등 단기별 대응 전략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주요 재배 예방 사업은 가축 재해보험 농업인 부담금과 가축 폭염 스트레스 완화제 지원 등입니다. 도는 이와 함께 재해 유형별 축사와 가축 관리 요령을 농가에 홍보할 방침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